지금 한 가정의 평범한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이 대한민국 돌봄 현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어머니가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한 가족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돌봄 구조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지나쳤던 한 장면이 돌봄의 의미 자체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매일 현관 앞에서 같은 사람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왜 점점 절박해졌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이미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억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한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기억보다 강한 감정이 어떻게 인간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한 가족의 선택이 왜 우리 사회, 돌봄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사연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 창문을 스칠 무렵 한 노인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작은 의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복도 끝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은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집안의 물건 위치도 자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잠드는 일이 늘었고,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못한 채 외출하는 위험한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동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 그는 고향을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영상 통화조차 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령 부모와 자녀의 거리감은 이 가족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부담은 대부분 가족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맞벌이와 생계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를 직접 돌보는 구조는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족은 그 변화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속도는 느렸지만 분명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졌고, 결국 현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동만이 가장 또렷하게 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수록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 앞에서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리인이 복도를 확인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 앞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의식도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치매 진행 단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혼자 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배회 증상과 시간 인식 장애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가족에게 돌봄 환경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시설 입소 또는 보호자 상주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낙상 사고나 실종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럽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며 경제적 기반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 직접 돌봄을 맡을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 방향을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악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실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직장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반대로 시설 입소를 선택할 경우 죄책감과 정서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선택을 조언했습니다. 전문 시설은 의료 지원과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돌봄 경험이 없는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맡는 것은 정서적 소진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여러 요양시설을 방문하며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설 환경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시설 상담 과정에서 그는 치매 환자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분리될 경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들은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민은 커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식으로서의 책임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관계가 동시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결정을 미루고 싶었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치료 과정에서 아들은 지역 방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치매 환자 돌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간호사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환자는 이름과 관계를 잊어도 특정 사람에게 느끼는 안정감과 친밀감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돌봄의 본질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관계 유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왜 매일 현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동은 감정 기억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상담은 아들에게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와 관리 중심으로 생각했던 돌봄 개념을 관계와 동행 중심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직장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은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소득을 포기해야 했고 미래 계획도 완전히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집 구조를 돌봄 환경에 맞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생활 동선을 단순화하고 약 복용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돌봄 일정은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종종 낯선 사람으로 인식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 변화를 보며 선택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른 현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와 사회관계는 줄어들었고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니라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돌봄 생활이 시작되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집 밖으로 나가려는 배회 증상을 보였습니다. 수면 장애로 인해 하루 대부분을 불규칙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돌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간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와 방문 간호 인력이 중요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연락망을 공유하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봄 구조의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돌봄 부담이 가족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제도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돌봄이 개인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그는 점점 돌봄 문제를 가족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점점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낭독용 완성 대본 돌봄 생활이 일정한 흐름을 찾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 수면 패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머니의 생활 리듬은 점차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의 방문 프로그램과 간호 지원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웃들과의 협력 체계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봄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상상해왔던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순간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 관계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 돌봄을 선택했는지 고민했습니다. 돌봄이 의무인지 사랑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간병을 넘어 삶 전체를 재정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 속에서 진짜 위기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돌봄의 본질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외부 상황에서 내부 성찰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아들은 돌봄을 통해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증상은 다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면 장애가 심해지면서 아들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감정 기복도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불안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리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돌봄의 부담은 육체적 피로를 넘어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주변 관계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친구와의 연락은 끊겼고 사회 활동도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친척들은 돌봄 방식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시설 입소를 다시 권유했고 일부는 돌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은 아들의 심리적 부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경찰과 함께 밤새 주변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돌봄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돌봄은 개인의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들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돌봄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련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던 어느 비 오는 오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아들은 아직 안 왔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감정 속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아들에게 돌봄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지우지만 감정까지 지우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치료가 아니라 감정을 지켜주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완벽한 회복을 목표로 했던 기존 방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감정 기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돌봄은 패배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관계 유지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발견된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아들은 깊은 고민 속에서 조용히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봄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와 관리 중심이 아니라 관계와 동행 중심의 돌봄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일기를 통해 기억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향기와 음식을 통해 감정 기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완벽한 돌봄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여전히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봄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의 선택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결정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아들에게 침묵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돌봄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마지막 형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최종 변화를 준비하는 정신적 전환 단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봄 경험을 기록하여 복지센터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보호자 모임을 조직하여 돌봄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봄 부담을 가족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돌봄 네트워크 형성에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개인 보호자에서 사회적 돌봄 활동가로 역할이 확장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일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점점 돌봄 문제를 공동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에서 사회 변화의 시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돌봄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인간관계의 의미를 다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주인공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단계였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집 현관 앞에는 여전히 작은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그 의자 옆에는 아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많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돌봄 경험을 기록하여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동체 구축 활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서 돌봄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관 앞 기다림은 이제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돌봄은 미래 세대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현실을 준비하는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